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도 정말 오랜만에 업로드여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얼른 읽어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하이디가 피터를 통해서 그 편지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프랑크푸르트에서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반가운 손님들을 이제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하는 부분까지 읽어드렸어요. 할머니에게 가서 페터 할머니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손님들이 오신대요 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할머니는 또 그분들이 이제 하이디가 많이 나아져서 다시 프랑크푸르트로 데려가려고 오는 줄 알고 많이 속상해 하시는 부분까지 읽어드렸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은 밤에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다. 낮에도 날씨가 맑고 밝아서 몇 년 들어 가장 아름다운 5월의 날씨를 뽐내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저녁에 이글거리며 졌던 해가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로 또다시 이글거리며 떠오르는 모습을 아침마다 바라보며 놀라워했다. 올해는 해가 유난히 좋구나. 약초들 효능이 아주 뛰어나겠어. 염소대장, 조심해야겠는걸. 염소들이 좋은 풀을 너무 많이 먹어서 네 머리 위로 기어오를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그러면 패터는 허공에 대고 회초리를 힘껏 휘둘렀다. 그 표정이 마치 이 녀석들은 문제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푸른 5월이 그렇게 가고 6월이 되었다. 해는 더 따뜻해지고 날은 더 길어져 고원의 꽃들을 유혹했다. 꽃들은 그에 화답하듯 사방에 피어나 공기는 달콤한 꽃향기로 가득 찼다. 6월도 막바지에 접어든 어느 날 아침, 하이디는 아침 집안일을 마치고 오두막을 나섰다. 잠시 전나무 밑에 갔다가 커다란 수레국화 덤불에 꽃이 피었는지 보려고 잠깐 산에 올라가 볼 생각이었다. 투명한 햇빛 속에 꽃이 피면 넋이 나갈 만큼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막 오두막 모퉁이를 돌아가려던 하이디가 별안간 소리를 질렀다. 할아버지가 무슨 일인가 싶어 후다닥 헛간에서 뛰어나왔다. 하이디가 정신없이 소리를 질러댔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리 와보세요! 보세요! 저기 좀 보세요! 할아버지는 흥분한 하이디가 손으로 가리키는 쪽을 내려다보았다. 처음 보는 이상한 행렬이 고원을 구불구불 올라오고 있었다. 남자 둘이 가마를 양쪽에서 메고 맨 앞에서 올라오고 있었는데 가마 위에는 수건으로 몸을 둘둘 마른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다. 그 뒤를 근엄해 보이는 귀부인이 말을 타고 따랐다. 귀부인은 옆에서 걷고 있는 젊은 안내원과 열심히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사방을 관심 있게 둘러보았다. 그 뒤에는 또 다른 젊은이가 빈 휠체어를 밀면서 따라왔다. 길이 가팔라서 병자를 휠체어에 앉혀 밀고 올라오는 것보다 가마에 앉혀 들고 올라오는 편이 더 안전했기 때문이다. 행렬 맨 끝에는 이불과 수건, 털 담요 등을 가득 쌓아 올린 지게를 진 짐꾼이 올라오고 있었다. 짐은 사람 키보다도 훨씬 높이 쌓여 있었다. 하이디가 좋아서 팔짝팔짝 뛰면서 소리를 질렀다. 클라라랑 할머니예요. 클라라랑 할머니가 틀림없어요. 정말로 클라라와 할머니였다. 행렬은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드디어 가마가 오두막이 있는 언덕에 도착했다. 가마꾼들이 가마를 내려놓자 하이디가 클라라에게 달려갔다. 두 아이는 서로 인사를 나누며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몰랐다. 어느덧 클라라의 할머니도 언덕에 도착해 말에서 내렸다. 하이디가 할머니에게 달려가자 할머니는 하이디를 다정하게 안아주었다. 그러고 나서 할머니는 손님을 맞이하려고 가까이 다가온 할아버지 쪽으로 몸을 돌렸다. 인사를 주고받는 두 사람 사이에는 조금도 어색한 기색이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하이디한테 하도 많이 들어서 전부터 아는 사이 같았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첫 인사를 나눈 후에도 계속해서 아주 활달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아재, 정말 좋은 데 사시는군요. 이렇게 좋으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임금님도 부러워할 것 같아요. 게다가 하이디는 또 어떻고요? 활짝 핀 들장미 같군요. 할머니는 생기 넘치는 하이디의 볼을 쓰다듬어 준 뒤 말했다. 주변 경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클라라, 네 생각은 어떠니? 클라라가 황홀하다는 듯이 주변을 둘러보았다. 생전 그런 경치는 본 적도 상상한 적도 없으니 당연했다. 클라라는 계속해서 감탄했다. 너무너무 멋져요.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할머니, 전 이곳에 오래 머물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그 사이 휠체어를 가져와 바구니에 있던 수건들을 몇 장 꺼내 방석처럼 휠체어에 깔더니 이렇게 말했다. 자, 이제 손녀 따님을 휠체어에 앉히시지요. 가마는 딱딱해서 불편할 겁니다. 그러더니 할아버지는 누군가 와서 클라라를 옮겨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지피 깔린 가마에 앉아있는 허약한 클라라를 번쩍 들어올려 푹신한 휠체어에 조심스레 앉혔다. 그러고 나서 클라라의 무릎에 수건을 덮어주고 발밑에는 쿠션을 놓아주었다. 평생을 몸이 불편한 사람들만 돌봐온 사람처럼 솜씨가 아주 능숙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서 할아버지를 바라보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아니, 아재, 병자 간호하는 법은 대체 어디서 배우셨어요? 거기가 어딘지 가르쳐 주시면 오늘 당장 내가 아는 간병인들을 죄다 거기로 보내고 싶네요. 거기 가서 배우고 아재처럼 좀 하라고요. 대체 어떻게 된 거죠? 할아버지가 웃음을 띠며 대답했다. 배워서가 아니라 해봤기 때문에 할 줄 아는 거랍니다. 할아버지는 웃고 있었지만 슬픈 표정이 스치고 지나갔다. 오래전에 큰 부상을 입고 꼼짝없이 휠체어 신세를 지며 괴로워하던 한 남자의 모습이 할아버지의 눈앞에 선했다. 그 남자는 할아버지가 모셨던 중대장으로 시칠리아 섬에서 격렬한 전투가 끝났을 때 할아버지에게 발견되어 목숨을 구했다. 그 후 중대장은 고통이 끝나는 날까지 할아버지 말고는 그 어떤 사람의 간병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제 할아버지는 자기가 돌봐야 할 병자 한 사람을 또다시 눈앞에 두고 있었다. 한때 그토록 익숙했던 그 일을 이제는 허약한 클라라를 위해 해야겠다고 할아버지는 생각했다. 클라라를 간호하고 정성껏 보살피는 것이 당연한 임무처럼 여겨졌다. 구름 한 점 없이 짙푸른 쪽빛 하늘이 오두막 위에도 전나무 위에도 저 멀리 잿빛으로 빛나는 바위산 위에도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클라라는 황홀한 마음으로 주변의 경치를 보고 또 보았다. 클라라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이디, 너랑 같이 돌아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두막도 한 바퀴 빙 돌아보고 전나무 밑에도 가보고 싶어. 오래전부터 보지는 못하고 들어서만 알고 있던 것들을 나도 내 눈으로 직접 한번 보고 싶어. 그러자 하이디가 휠체어를 있는 힘껏 밀었다. 땅이 말라 있어서 휠체어는 비교적 손쉽게 전나무 앞까지 굴러갔다. 하이디가 휠체어를 세웠다. 클라라는 그렇게 크고 오래된 나무들을 본 적이 없었다.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점점 더 크고 굵게 자란 가지들은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축축 늘어져 있었다. 아이들 뒤를 따라온 할머니도 놀라서 입이 벌어지고 말았다. 할머니는 그 오래된 나무들이 어디가 가장 아름답다고 말해야 좋을지 몰랐다.
푸른 하늘을 머리에 이고 바람이 불 때마다 울어대는 나무 꼭대기도 아름다웠고, 굵은 가지들을 축축 늘어뜨린 채 곧게 자란 튼튼한 나무 줄기도 그지없이 아름다웠다. 아득하게 높은 나무 줄기와 거기에 매달린 굵은 가지들은 무수한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다. 인간들은 왔다가 사라지고 세상은 끊임없이 변했지만 나무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묵묵히 골짜기를 굽어보고 있었던 것이다. 하이디는 휠체어를 밀고 염소 우리로 가서 클라라가 모든 것을 잘 볼 수 있도록 우리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하지만 우리가 텅 비어있는 시간이라 볼 것은 별로 없었다. 클라라가 안타까워했다. 할머니, 백조랑 곰돌이를 보고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페터랑 다른 염소들도요. 할머니 말대로 그렇게 일찍 산에 내려가면 염소들을 영영 못 볼 거예요. 너무 속상해요. 할머니는 휠체어를 쫓아가며 클라라를 타일렀다. 클라라, 없는 걸 굳이 찾아서 속상해하지 말고 지금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 기뻐하렴. 봐라, 얼마나 아름다운지. 클라라가 또 환호성을 질렀다. 어머, 꽃이야. 붉은 꽃이 덤불 가득 피었어. 종처럼 생긴 파란 꽃들 좀 봐. 꼭 종들이 딸랑거리는 것 같아. 내려가서 꺾어봤으면. 클라라의 말이 끝나자마자 하이디가 달려가더니 꽃들을 한아름 꺾어왔다. 하이디가 꽃다발을 클라라의 무릎 위에 놓아주며 말했다.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클라라. 나중에 우리랑 같이 풀밭에 올라가면 진짜 굉장한 걸 볼 수 있어. 어떤 때는 붉은 수레국화가 우거져 있고 파란 초롱꽃도 여기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아. 노란 꽃들도 얼마나 많은지 바닥에 온통 금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반짝거린다니까. 할아버지 말로는 꽃 이름이 애기 해바라기래. 얼굴이 동그란 갈색 꽃도 있어. 그 꽃은 냄새가 참 좋아. 거긴 정말 아름다워. 한 번 앉으면 다시는 자리를 뜰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니까. 하이디는 방금 말한 꽃들이 보고 싶은 듯 두 눈이 반짝거렸다. 클라라의 부드럽고 푸른 눈동자도 하이디의 마음이 전해진 듯 초롱초롱 빛났다. 클라라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저도 거기에 갈 수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걸을 수만 있다면. 하이디, 그럼 난 너랑 어디든 올라갈 거야. 어디든. 하이디가 클라라를 위로했다. 내가 밀어주면 되잖아. 하이디는 휠체어를 얼마나 잘 미는지 증명해 보이려고 빠른 속도로 모퉁이를 돌다가 하마터면 휠체어를 산 밑으로 굴러 떨어뜨릴 뻔했다. 마침 할아버지가 곁에 와 있어서 제때 휠체어를 붙잡은 것이 천만 다행이었다. 손님들이 전나무를 구경하는 동안 할아버지가 부지런히 점심 준비를 한 덕에 긴 의자 앞에는 벌써 식탁이 차려져 있었고 사람 수만큼 의자도 나와 있었다. 오두막 안에서 준비되고 있는 음식을 내어와서 먹기만 하면 됐다. 주전자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커다란 포크에 꽂은 치즈 덩어리는 벌건 불 위에서 지글거렸다. 잠시 뒤 할아버지가 음식을 가져오자 모두들 즐거워하며 식탁 앞에 둘러앉았다. 식탁을 차리시는 걸 보면서 저도 제 식탁을 한번 차려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트레비 탄산수인데요. 오늘은 라임 향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목소리가 자꾸 너무 가라앉았죠. 그때 아까 할아버지 그 대사 할 때 제일 좀 확 가라앉았네요. 너무 잠겨서 순간 당황했어요. 녹음을 끊고 가야 되나 할 정도로 갑자기 목이 확 잠겨서 역시 시원한 게 맛있어요. 그쵸? 사실 그 사람 온도하고 비슷한 좀 이렇게 밍밍한 체온 정도의 그 물을 마시라고 하는데 찬물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찬 음료를 좀 적게 마셔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네요.
오늘의 간식은 이렇게 와플 하고요. 요거 지금 에어프라이기에 돌려서 지금 식었네요. 돌렸으나 식은 상태의 와플이고요. 이거는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어서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은 사실 뭐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오죠. 근데 제가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오디오북을 시작한 이유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잘 못 주무시는 분들 위해서 그럴 때 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주무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그래서 꿀잠 DJ라고 했는데 마그네슘 드시면 좀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열심히 자기 전에 먹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나이가 들면서 약을 먹어야 되겠구나. 음식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 약으로 버텨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요즘 열심히 챙겨 먹고 있어요. 물에 타서 먹는 거고, 비타민C, 비타민 D, 아연, 셀레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영양분이 한 번에 한 봉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챙겨 먹지 않아도 돼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 이 뭐라 그러지? 영양제 쪽에 좀 명품이래요. 이름도 헤르메스예요. 에르메스랑 비슷한 요것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티타임은 이렇게 탄산수하고 와플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 그 오디오북의 컨셉 자체가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좋아하는 티타임 그리고 독서, 요거를 접목해서 만든 그 채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같이 독서를 하면서 티타임을 즐기면서, 그리고 또 뭐 책에 대한 얘기 이렇게 두런두런 얘기하는 그런 시간들이 조금 있는 그런 채널입니다. 혹시 쭉 처음부터 듣지 않으신 분들이 왜 이렇게 읽으면서 먹었사니 너는 이러실까 봐 제가 이런 말씀도 한번 드리고요. 제가 목소리가 자꾸 잠기는 이유, 그리고 제가 요즘에 업로드가 조금 뜸했던 이유가 제가 영어 전공을 했다고 어떤 또 그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꾸 방송이라 그러네. 한 어떤 유튜브에서 제 채널에서 그랬는데 제가 요즘에 다시 일을 했었던 그 선생님,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가르치다 보면은 계속해서 목을 써야 하고, 또 작게 말해도 되는데 제 성격이 또 막 급하고 막 많이 알려주고 싶고, 또 제가 엄마가 되다 보니까 이게 미스 때 일할 때랑은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말을 하고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끊임없이 제가 흥분한 상태에서 큰 목소리로 가르치다 보니까 목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좀 목이 사실은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뭐 프로 유튜버도 아니고 프로 뭐 방송인도 아니고 뭐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는 분들이시니까 저도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읽어 볼게요. 목소리가 예전만큼 좀 좋게 나가지 않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혹시 듣기가 불편해, 왜 이렇게 가라앉는 거야 라고 하시면 안 들어주셔도 돼요. 듣기 싫으시면 뭐 할 수 없죠. 그쵸?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이렇게 제가 한 이틀에 한 번꼴로는 꼭 업로드를 했었는데 하지를 못했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목소리를 내서 읽는 게. 아무튼 근데 오늘은 제가 이건 아닌 것 같다. 너무 죄송하다. 그래서 이렇게 앉았습니다. 어쨌든 할머니, 할아버지, 클라라 그리고 하이디가 식사를 하는 장면이 있고요. 이어서 또 읽어드릴게요. 할머니는 멀리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고 주위의 산봉우리들 너머로 푸른 하늘이 올려다 보이는 식당을 보고 황홀해했다. 산들바람이 식탁에 앉은 사람들의 더위를 식혀주었고, 전나무를 흔들어대는 바람 소리는 오늘의 연회를 위해 특별히 주문한 음악처럼 들렸다. 이런 멋진 경험은 정말 처음이에요. 정말 황홀하군요. 계속 감탄하던 할머니가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져서 클라라한테 물었다. 아니, 이럴 수가. 설마 내가 잘못 본 건 아니겠지? 클라라, 너 지금 치즈를 2조각째 먹고 있는 거니? 정말 그랬다. 클라라는 노릇노릇 구운 치즈를 벌써 2조각째 빵 위에 얹어서 먹고 있었다. 클라라가 빵을 맛있게 베어물며 대답했다.
네,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 라가츠에서 먹던 음식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할아버지가 흐뭇해하며 클라라의 식욕을 돋우었다. 그래요, 그래요. 많이 먹어요. 고급 음식은 못 돼도 산 위에 부는 바람 덕에 맛은 꿀맛이니까요. 즐거운 식사 시간이 그렇게 계속되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마음이 잘 통해서 대화가 점점 더 다정해졌다. 사람에 관해서건 사물에 관해서건 아니면 세상 일에 관해서건 두 사람은 뜻이 잘 맞아서 마치 수십 년 동안 친구 사이로 지낸 사람들 같았다. 저녁 무렵이 되자 할머니가 해 지는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클라라, 이제 슬슬 내려갈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구나. 해가 벌써 많이 기울었어. 마부랑 가마꾼들이 곧 올라올 거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쁜 빛이 가득하던 클라라의 얼굴이 대번에 어두워졌다. 클라라가 할머니한테 사정했다. 할머니, 1시간, 아니 2시간만 더요. 오두막 안은 아직 보지도 못했잖아요. 하이디의 침대도 못 보고 집안을 어떻게 꾸몄는지도 못 봤어요. 아, 낮이 10시간쯤 되면 좋으련만. 글쎄다, 그건 불가능하겠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할머니도 오두막 안을 둘러보고 싶었다. 네 사람은 얼른 식탁에서 일어났다. 휠체어는 힘이 센 할아버지가 밀었다. 하지만 문을 통과하기에는 휠체어가 너무 컸다. 할아버지는 오래 고민하지 않고 클라라를 번쩍 안아서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할머니는 오두막 안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살림살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잘 정돈된 아늑한 분위기가 썩 마음에 드는 눈치였다. 하이디, 네 침대는 저 위에 있다고 했지? 할머니는 그렇게 묻더니 조금 더 무서워하지 않고 사다리를 성큼성큼 올라갔다. 아이고, 이 방은 향이 여간 좋은 게 아니구나. 여기서 자면 건강에 아주 좋겠는걸? 할머니는 작은 창 쪽으로 가 바깥을 내다보았다. 할아버지가 클라라를 안고 올라왔고 곧이어 하이디가 그 뒤를 따랐다. 네 사람은 하이디의 멋진 마른 풀 침대를 가운데 두고 빙 둘러섰다. 할머니는 가끔씩 향긋한 마른 풀 냄새를 깊이 들이마시며 침대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표정이었다. 클라라는 하이디의 방에 완전히 반해버렸다. 하이디, 넌 정말 재미있겠다. 침대에 누우면 하늘이 보이잖아. 이 방 향기는 또 어떻고. 게다가 바깥에서 전나무를 스치는 바람 소리까지 들려. 아, 이렇게 근사한 방은 처음이야. 도무지 심심할 새가 없겠어.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말했다. 그저 제 생각입니다만 믿고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잠시 손녀 따님을 이곳에 데리고 있으면 어떨까요? 여기서 지내면 기운을 좀 차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수건과 이불을 잔뜩 가지고 오셨으니 그걸로 푹신한 침대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손녀 따님을 간호하는 일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돌볼 테니까요. 클라라와 하이디는 새장에서 풀려난 새들처럼 소리를 질러댔다. 할머니도 얼굴이 환해졌다. 아재,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방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애가 여기서 지내면 건강해지지 않을까. 하지만 간호는 어쩐담. 애를 누가 돌보지. 집주인한테는 또 얼마나 폐가 되겠어. 이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재가 선뜻 먼저 제안해 주시니 이렇게 고마울 수가요. 고맙고 말고요.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연신 흔들어댔다. 할아버지도 기뻐하며 할머니의 손을 같이 흔들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생각을 당장 실천에 옮겼다. 먼저 클라라를 다시 밖으로 데리고 나가 휠체어에 앉혔다. 하이디는 할아버지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다.
두 번째는 수건과 털 담요를 있는 대로 죄다 모으는 일이었다. 할아버지가 수건과 담요를 한아름 안고 서서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할머님께서 한겨울에 출정하는 군인들처럼 든든히 준비해 오시길 잘하셨습니다.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겠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아주 활달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매사의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좋지요. 그래야 뜻밖의 재난도 막을 수 있고요. 산을 오르는데 폭우와 바람과 소나기를 만나지 않는다면 그저 감사할 일이지요. 고맙게도 우리의 경우가 그랬고요. 어쨌거나 제가 준비해온 물건들이 아재 말 맞다나 이렇게 쓸모가 있잖아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하이디와 클라라는 위층 다락에서 수건과 담요를 마른 풀침대 위에 깔기 시작했다. 차곡차곡 꼼꼼하게 쌓아 올린 덕에 나중에는 침대가 작은 요새처럼 보였다. 침대를 살펴보려고 다시 다락으로 올라온 할머니가 손으로 침대 여기저기를 꾹꾹 눌러보며 말했다. 어디 찌를 테면 지금 한번 찔러보라지. 하지만 아이들이 수건과 담요를 겹겹이 포개 놓아 단 한 줄기의 풀도 부드러운 침대 바닥을 뚫고 나올 수가 없었다. 할머니는 그제야 안심을 하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밖에 앉아있는 아이들에게로 나갔다. 아이들은 서로 꼭 붙어서 클라라가 그곳에 머무는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엇을 하면 좋을까 열심히 의논하고 있었다. 하지만 클라라가 얼마나 그곳에 머물 수 있는지는 둘 다 몰랐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그 중요한 문제를 물어보았다. 그러자 할머니는 그것은 할아버지가 가장 잘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할아버지에게 물어보라고 일렀다.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나타나자 똑같이 물어보았고 할아버지는 클라라에게 산 공기가 좋은지 어떤지를 판가름하려면 4주 정도면 적당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그렇게 오래 함께 있게 될 거라고는 기대도 안 했기 때문이다. 멀리 산 아래에서 가마꾼들과 말을 끌고 올라오는 마부의 모습이 보였다. 가마꾼들은 올라오자마자 곧바로 다시 내려보냈다. 할머니가 말에 오를 준비를 하자 클라라가 생기 넘치는 목소리로 작별 인사를 했다. 할머니, 지금 떠나시기는 하지만 우린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가끔씩 우리가 뭘 하나 보러 산에 오실 거잖아요. 그럼 정말 재미있을 거야. 그렇지, 하이디? 하루 종일 좋은 일만 생겨서 신이 난 하이디는 팔짝팔짝 뛰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할머니가 튼튼한 진말에 오르자 할아버지가 말의 고삐를 잡고 가파른 산길을 안전하게 인도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더러 그렇게까지 멀리 따라올 필요 없다며 한사코 말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할아버지는 산이 가팔라서 말을 타고 내려가는 것이 위험하다며 되르플리까지 함께 가겠다고 고집했다. 할머니는 클라라가 없는데 굳이 혼자서 외떨어진 되르플리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라가츠로 돌아가 그곳에 머물며 이따금씩 고원에 놀러 오겠다고 말한 뒤 할아버지와 헤어졌다. 할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페터가 염소들을 데리고 오두막으로 들이닥쳤다. 염소들은 하이디가 어디 있는지 눈치채고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갔다. 덕분에 휠체어에 앉은 클라라까지 순식간에 염소들 무리에 둘러싸여 버렸다. 염소들은 서로 밀치며 번갈아 고개를 들이밀었다. 하이디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염소가 얼굴을 내밀 때마다 클라라에게 한 마리씩 소개했다. 클라라는 짧은 시간 안에 그토록 만나보고 싶어 하던 작은 눈송이와 당돌한 방울새, 그리고 할아버지가 키우는 깨끗한 백조와 곰돌이를 비롯해 불안당까지 모든 염소들과 인사를 나눴다. 하지만 페터는 내내 멀리 떨어져서 사나운 눈초리로 클라라를 흘겨보기만 할 뿐 다가오려고 하지 않았다.
하이디와 클라라가 다정한 목소리로 안녕 페터 하고 인사를 건넸지만 페터는 대답은커녕 허공을 두 동강 내고 싶은 사람처럼 사납게 회초리만 휘두르더니 염소들보다 앞서서 산을 내려가 버렸다. 클라라는 그날 하루 종일 산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무척이나 많이 보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남아 있었다. 클라라는 하이디와 나란히 위층 다락방의 크고 푹신한 침대에 누웠다. 뻥 뚫린 둥근 창을 통해 반짝이는 별들이 내려다보았다. 클라라가 탄성을 질렀다. 아, 하이디, 마치 높은 마차 위에 앉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기분이야. 하이디가 물었다. 맞아. 그런데 너 별들이 왜 저렇게 기뻐하며 우리에게 눈을 찡긋거리는지 아니? 클라라가 되물었다. 아니, 왜 그러는데? 그건 말이야. 별들이 저 하늘 위에서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야. 하느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좋게 계획하고 계시거든. 별들은 벌써 다 아는 거지. 하느님의 은혜로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테니까 우리는 아무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걸 말이야. 그래서 저렇게 기뻐하는 거야. 저것 좀 봐. 우리도 자기네들처럼 기뻐하라고 눈을 찡긋대잖아? 하지만 기도하는 것을 잊으면 안 돼, 클라라. 하느님께서 모든 일을 옳게 계획하고 계실 때에도 늘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려야 해. 우리가 늘 안심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말이야. 하이디와 클라라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각자 기도를 올렸다. 그러고 나서 하이디는 팔베개를 하고 금세 잠들었다. 하지만 별빛이 비치는 아름다운 방에서 난생 처음 자보는 클라라는 오랫동안 깨어 있었다. 아니, 클라라는 별을 본 적도 드물었다. 밤에 집 밖으로 나간 적도 없을 뿐더러 집에서는 별이 뜨기도 훨씬 전에 커튼을 내렸기 때문이다. 클라라는 그만 자야지 하고 눈을 감았다가도 유난히 크고 밝은 별 2개가 여전히 방 안을 들여다보며 하이디가 말한 것처럼 기쁨의 눈짓을 하는지 확인하려고 또다시 눈을 떴다. 클라라는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 또 보았다. 아무리 보아도 실증이 나지 않았다. 이윽고 클라라의 눈이 스르르 감겼다. 하지만 클라라는 여전히 꿈속에서 커다란 별 2개가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아, 클라라가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집에 갇혀 있다가, 그쵸? 사실 아무리 큰 대저택에 산다 하더라도 클라라처럼만 생활을 한다면 너무 지겹고 매일이 똑같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 수업 듣고 화려하게 차려진 식탁에서 혼자 밥을 먹고 너무 재미가 없는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즐거운 날들. 바위산 뒤에서 막 솟아오르기 시작한 태양이 오두막과 골짜기 위로 금빛 햇살을 드리웠다. 할아버지는 여느 아침과 마찬가지로 오두막 앞에 나와서서 새날이 밝아오는 모습을 조용하고 경건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산 꼭대기와 골짜기에 내려앉았던 새벽 안개가 걷히고 주변 풍경이 어스름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옅은 아침 구름이 점점 더 밝아지더니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바위산과 숲과 언덕이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다시 오두막으로 들어온 할아버지는 조용조용 소리를 죽여가며 사다리를 올라갔다. 클라라는 막 잠에서 깨어나 둥근 창으로 들어온 밝은 햇살이 침대 위에서 사뿐사뿐 춤추는 모습을 넋놓고 바라보고 있었다. 아직 잠이 덜 깬 클라라는 자기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건지, 어디에 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때 옆에서 자고 있는 하이디가 눈에 띄었다.
할아버지의 다정한 목소리도 들렸다. 잘 잤어요? 피곤하진 않아요? 그제야 자기가 고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클라라는 잠이 든 다음에는 한 번도 깨지 않고 잘 잤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할아버지는 매우 흡족해하며 당장 클라라를 돌보기 시작했다. 아픈 아이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타고난 일인 양 솜씨가 아주 능숙했다. 그때 막 잠에서 깬 하이디는 할아버지가 벌써 옷을 다 차려입은 클라라를 안고 사다리를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렇다면 자기도 일어나야 했기 때문이다. 하이디는 번개처럼 빨리 옷을 갈아입고 사다리를 내려왔다. 바깥으로 달려나온 하이디는 할아버지가 해놓은 일을 보고 또 한 번 놀랐다. 할아버지는 간밤에 아이들이 자러 가자 커다란 휠체어를 어디다 두면 좋을지 고민했다. 오두막 출입문은 너무 좁아서 휠체어를 도저히 집 안으로 들여올 수가 없었다. 곰곰이 생각하던 할아버지한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할아버지는 당장 헛간으로 가서 널 2개를 떼어내 널찍한 통로를 만들었다. 그러고 나서 클라라의 휠체어를 헛간 안으로 밀어넣은 뒤 널을 다시 제자리에 기대 놓았다. 할아버지는 클라라를 휠체어에 앉히고 널을 치운 뒤 찬란한 아침 햇살 속으로 휠체어를 밀고 걸어 나왔다.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빈터에 세워두고 염소우리로 들어가자 하이디가 클라라한테 달려갔다. 클라라는 여태껏 자연이 내뿜는 신선한 아침 공기를 마셔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맑은 산 공기가 차고 신선하여 숨쉬는 순간순간이 즐거웠다. 아직은 그리 뜨겁지 않은 고원의 햇볕이 클라라의 손등과 발등에 따뜻하게 내리쬐었다. 클라라는 알프스 고원이 이토록 멋지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클라라가 자기를 둘러싼 신선한 공기와 햇살을 여기저기서 조금씩 맛보려는 듯 몸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말했다. 하이디, 나도 영원히 이곳에서 살고 싶어. 하이디가 좋아서 대답했다. 그것 봐, 내가 말한 대로지? 우리 할아버지가 사는 알프스 고원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내가 그랬잖아. 그때 염소우리를 나온 할아버지가 아이들 쪽으로 왔다. 손에는 거품이 채 가시지 않은 새하얀 염소젖이 담긴 사발 2개가 들려 있었다. 할아버지가 하이디와 클라라에게 염소젖 사발을 내밀었다. 그러고는 클라라에게 어서 마시라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몸에 좋아요. 지금 막 백조한테서 짜온 젖인데 마시면 힘이 날 거예요. 자, 쭉 마셔요. 염소젖을 마셔본 적이 없는 클라라는 겁이 나서 냄새부터 맡았다. 하지만 옆에 서 있는 하이디가 중간에 한 번 쉬지도 않고 염소젖을 꿀꺽꿀꺽 마시는 것을 보고는 아주 맛있나 보다 하는 생각에 자기도 마시기 시작했다. 정말이었다. 염소젖은 설탕과 계피를 탄 것처럼 아주 달면서도 맛이 강했다. 클라라는 사발에 든 염소젖을 다 마셨다. 클라라가 하이디를 따라 염소젖을 다 마시자 할아버지가 흡족해하며 말했다. 내일은 2사발을 마십시다. 잠시 후 페터가 염소들을 데리고 나타났다. 하이디가 염소들 무리에 둘러싸여 늘 그렇듯이 요란스런 아침 인사를 받고 있는 동안 할아버지가 페터를 데리고 한쪽 구석으로 갔다. 기니 할 말이 있는데 그냥 거기서 있다가는 염소들 울음소리가 하도 시끄러워서 페터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염소들은 하이디를 애워싸고 나면 좋아서 자기가 하이디와 더 친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이 서로 경쟁적으로 더 크게 울어댔다. 할아버지가 페터에게 말했다. 잘 들어라, 페터. 오늘부터는 백조가 저 가고 싶은 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어라. 백조는 가장 좋은 약초가 어디서 자라는지 감으로 안다. 그러니 백조가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고 싶어 하면 다른 녀석들을 데리고 백조 가는 대로 따라 올라가렴.
다른 염소들한테도 좋은 일이니까. 백조가 네가 평소에 가는 데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 해도 그냥 따라 올라가야지 절대 끌고 내려오지 마라. 알겠니? 네가 좀 높이 올라가는 수고를 해야겠지만 해가 될 건 없지.